3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죠. 자, 77페이지 보면 뷰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상의 테이블이다. 이게 제일 쉽게 뷰를 이해하는 말 같습니다.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테이블은 아니다. 이게 바로 뷰입니다. 뷰는 테이블에 링크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듯이 뷰도 그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뷰를 왜 쓰냐면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새로운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회원 정보를 주소를 변경시키는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원 정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뭐 결혼 여부 이런 게 들어있다면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이 정보를 모두 오픈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테이블 접근 못하게 하면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접근을 못하게 만들고요. 이 회원 테이블에서요, 필요한 내용인 아이디와 주소 이 두 개의 열만 뽑아서 가상의 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긴 진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회원 뷰 이쪽에만 접근을 하게 하면 이 아르바이트생은 실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보게 되고 여기는 접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일도 할 수 있고 보안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뷰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런 간단한 예가 뷰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실습을 바로 진행할까요? 자, 워크벤치 실행한 다음에 새 쿼리 창을 열겠습니다. 열고 이제 뷰를 만드는 간단한 구문을 볼게요. 뷰를 만드는 거는 create 뷰하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은 자기 맘이에요. 제가 uv 언더바에서 유저 뷰 약자로 uv를 붙였습니다. 멤버 테이블에 대한 뷰고 뷰의 실체는요 셀렉트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셀렉트만 제가 실행해 볼게요.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이 셀렉트가 바로 멤버의 이름과 주소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요. 그죠? 회원의 아이디 뭐 주소로 갈게요. 아니, 이름과 아이디였네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멤버 네임 말고 멤버 아이디인가요? 멤버 아이디 이렇게 조회할게요. 멤버의 아이디와 주소만 됐죠? 그러면 멤버 아이디와 멤버 주소만 나오죠. 멤버 아이디와 주소만 요 결과가 나오는데 요 자체를 요 결과잖아요. 이 셀렉트문의 결과잖아요. 요 자체를 우리가 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뷰를 한꺼번에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뷰가 만들었는데 이 뷰의 실체는 이 셀렉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뷰에 접근할 때요. 뷰를 제가 가상의 테이블 또는 뷰 테이블 이렇게 부르는데 뷰를 이후로는 테이블처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이 테이블에는 접근할 권한을 안 주고 지금 새로 만든 이 뷰거든요. 이 뷰에만 접근 권한을 줄게요. 아르바이트생이 셀렉트할 때 이 뷰를 셀렉트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쿼리는 아르바이트생이 날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르바이트생이 실행하는 쿼리를 보시면은 아르바이트생은 어때요? 아이디와 주소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뷰에 대한 용도,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은 접근 못하고 뷰에만 실제 필요한 그러니까 보안이 허용된 내용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열만 아르바이트생이 접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MySQL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SQL문은 사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SQL에서도 다른 프로그램 언어처럼 비슷한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입니다. 자, 간단하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존 거에 그냥 이어서 할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당탕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멤버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에서 조회하고 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제품 테이블에서 조회하는 두 개의 쿼리를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개 실행하면 선택해서 하면 되죠. 선택해서 하면은 한꺼번에 두 개가 실행돼서 처음에 탭 키를 클릭하면은 당탕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냉장고에 대한 정보가 조회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줄이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긴 줄이라고 가정하면은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자주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늘 똑같은 것을 뭐 복사하든 하더라도 똑같은 거를 준비해서 또는 외워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을 하나의 저장 프로시저로 만들어 버리면은 간단하게 그 프로시저만 호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쿼리문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복사해 쓸게요. 자, 프로시저를 만드는 구문은 먼저 이 기호인데요. 델리미터를 슬래시 2개 해주고 엔드 슬래시 이렇게 일단은 해주세요. 요거는 약속이라고 보시고 왜 쓰는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델리미터를 세미콜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 세 개는 세 줄은 그냥 약속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 만드는 거는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하나들 좀 약간 공통적인 내용을 파악했네요. 무엇을 만들 때는 다 크리에이트를 쓰면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프로시저하고 프로시저 이름하고 괄호를 붙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myproc를 만드는데 얘 내용은 begin과 end 사이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코딩을 해놓으면 돼요. 지금 저희는 아직은 그 SQL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금 앞에서 했던 두 줄만 실행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앞으로 요 두 줄이 아니라 200줄도 관계없어요. 요 내용이 myproc 요걸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만들까요? 드래그해서 실행해서 프로시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두 줄 또는 200줄을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콜문을 쓰면 되겠어요. 콜하고 프로시저 이름을 실행할게요. 이것만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어때요? 방금 얘기한 당탕이와 냉장고에 대한 정보가 조회가 되죠. 그러면 이제 콜하고 myproc 하면은 이 myproc 안에 있었던 앞에서 만들었던 내용이 전부 다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안 들었지만 별도의 프로그래밍 내용을 배우고 나서는 이 안에 실제 if문, 뭐 while문 이런 것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개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뷰, 저장 프로시저, 이번엔 트리거가 나왔네요. 자, 트리거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개념이 어렵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트리거는 일단 정의가요. 다른 테이블에 부착이 되어서 테이블에 인설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이 발생되면은 실행되는 코드를 얘기해요. 조금 어렵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는 뭐 회원 테이블인데 우리가 학생을 가정하면은 학생 테이블이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을 관리하면 뭐 학생의 아이디, 학번이겠죠. 학번, 이름, 주소, 뭐 연락처, 뭐 이런 거를 학과,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죠. 그런 학생 테이블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어떤 학생이 자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퇴하는 거는 사실 학생 테이블의 행을 지우는 거거든요. 딜리트. 그리고 지우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아니니까 됐는데 문제가 이 학생이 나중에 와서 저 예전에 여기 다녔던 기록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자퇴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이럴 수는 없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다. 또는 언제 자퇴했다. 이런 기록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성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학생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당탕이라는 가정하면은 이 당탕이라는 친구가 와서 자퇴하겠다. 그러면 자퇴생 테이블을 따라둬서 이 학생 테이블에 이 당탕이를 자퇴생 테이블로 옮기면 되겠죠. 이 행을. 그러고 나서 당탕이를 지우면 학생 테이블에 지우면은 당탕이는 학생 테이블에서 지워지고 자퇴생 테이블에만 남게 되죠. 이렇게 업무를 잘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해서 어떤 학생은 자퇴생이라서 이게 지웠는데 어떤 학생은 못 지우고 옮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자퇴생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게 섞여지죠. 그럼 자퇴생 테이블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예요. 차라리 아예 없는 게 낫지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러면 이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때요? 자퇴생 테이블이 이제 자퇴생이 된다는 얘기는 학생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니까요.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제가 방금 자동으로 했어요. 자동으로
이 삭제된 행이 자퇴생 테이블로 쏙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할 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퇴하러 왔으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지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자퇴생 테이블로 들어가지겠죠?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게 바로 트리거의 역할입니다. 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사용했던 shopdb를 가지고 계속 실습을 할게요. 제가 쿼리를 미리 복사하는데요. 한 줄씩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에 shopdb를 더블 클릭해서 shopdb를 지금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회원 테이블에 새로운 사용자를 입력할게요. 자, 아이디는 피겨고 연하고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이런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설트로 가입해볼까요? 자, 실행하면 그냥 가입이 간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조회해볼까요? 회원 테이블을 조회하면 자, 어때요? 당연히 여기 연어가 여기 잘 가입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업데이트문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열 이름 이렇게 하면 요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하의 주소가 아까 경기도 군포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업데이트문입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다시 조회해 볼까요? 잘 되죠? 연하가 서울시 강남구로 이전한 것이 문제 없어요. 자, 이번에는 연하가 회원을 탈퇴할게요. 탈퇴하면 삭제하는 건 딜리트 문이거든요. 이것도 딜리트 from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 쓰면은 이 조건에 맞는 행. 그러니까 여기선 멤버 이름이 연하인 행이 삭제가 됩니다. 자, 실행해 보죠. 자, 삭제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조회해 볼까요? 셀렉트로 다시 확인하면 자, 삭제가 됐죠? 그래서 역시 문제가 없어요. 잘 진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 연하란 사람이 다시 와서 내가 옛날에 여기 회원이었으니까 회원에 대한 옛날에 회원이었다는 좀 증명 좀 해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 데이터가 다 날라갔으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이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우리 회원 테이블은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탈퇴한 회원에서 deleted member 테이블 이런 걸 만들게요. 자, 테이블 만드는 구문도 별도로 배우진 않았지만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하고 열 이름 이렇게 나열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열 이름 옆에는 데이터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아이디, 이름, 주소를 똑같이 준비해 주고 탈퇴한 날짜를 추가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탈퇴한 날짜까지 해서 select create를 실행하면 이제 비어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멤버 테이블이 실제 회원 테이블이죠. 멤버 테이블에서 딜리트가 날아가면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deleted 멤버 테이블, 그러니까 얘는 탈퇴한 회원 테이블에다가 아이디, 이름, 주소, 그리고 탈퇴한 날짜까지 저장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 트리거를 만들겠죠. 크리에이트 트리거에서 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트리거가 다른 것보다 구문도 복잡한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트리거 이름이요. 제 맘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trg에서 트리거 이름이 있고 트리거는 중요한 거 트리거는 테이블에 부착이 된댔어요. 그래서 온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멤버 테이블이 회원 테이블이잖아요. 회원 테이블에 삭제가 날아가면 딜리트죠. 딜리트가 날아가면 그게 애프터 딜리트예요.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 딜리트 문이 날아가면은 시켜라. 그리고 for each로는 그냥 꼭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문 생각보다 쉽네요. 회원 테이블에 딜리트가 날아가면은 이 트리거가 자동으로 작동해라. 제가 자동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수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돼요. 그럼 여기 뭐냐면은 이제 insert into하고 우리가 아까 만든 요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탈퇴 회원 테이블이죠. 여기다가 올드점인데 이 올드도 예약어예요. 그러니까 멤버 아이디 올드가 삭제될 옛날 거 데이터죠. 옛날 삭제될 멤버의 아이디와 멤버의 이름 그리고 멤버의 주소를 입력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에 삭제가 날아가면 그 삭제될 행이 바로 멤버 아이디, 이름, 주소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연하를 삭제하면요. 그 연하에 대한 아이디와 이름과 주소가 옛날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를 입력하고 current date, 이거 curdate가 현재 날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퇴한 날짜겠죠. 탈퇴한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렵긴 했는데 얘도 역시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배울게요. 자,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할게요. 그래서 트리거를 만들었어요.
트리거는 내가 실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멤버 테이블에 실행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멤버 테이블을 일단 셀렉트하면 당연히 셀렉트는 트리거가 작동 안 해요. 자, 여기서 제가 당탕이를 지워볼게요. 당탕이를 딜리트 문으로 지워보도록 하죠. 자, 당탕이를 제가 삭제했어요. 그러면은 셀렉트하면 멤버 테이블에 삭제가 당연히 됐겠죠? 자, 아무 문제 없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삭제되면서 자동으로 얘가 트리거가 작동해서 어디? 아까 요 테이블에 입력, 삭제 회원 테이블에 입력이 됐죠? 언제? 현재 날짜까지 해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과 탈퇴하는 회원 테이블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작동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개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 더 있지만 지금 알아본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개체에 대해서 완전히 구문은 이해 못하더라도 개념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